얼마 전에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언론에서 투표 불성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들어본 것은 12.3 비상계엄 내란 당시에 당시 대통령 탄핵안을 가지고 본회의 의결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또 투표 불성립 이런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투표 불성립이라는 것이 있는 모양이다. 이게 헌법에 관한 사항인데 헌법에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헌법이나 법률이나 어디에서 투표 불성립이라는 그런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 곳은 지금까지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투표 불성립이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을까? 투표를 안 했다면 투표 불성립이 아니라 투표를 안 했다 이러면 되겠죠. 투표 불성립이라는 것은 투표를 하기는 했는데 그것을 투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가?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도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을 겁니다. 이번 사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 헌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안을 제안하고 제출하고 그리고 공고하죠. 국민에게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공고합니다. 그래서 그 공고를 하고 나서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거를 투표를 같이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그 부재자 투표 뭐 이런 것도 있고 앞당겨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공고를 했습니다. 이 투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번에 헌법 개정안을 많이 무리해서 밀어붙였던 그런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장 앞에 서 있었는데 우원식 의장은 오늘 내일 한다. 이제 곧 물러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해놓고 사죄는 하지 않고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하고 싶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자기가 잘못한 일을 눈물 한번 흘리고 때우려고 한다. 그걸 넘어가려고 한다 하는 것을 보면 참 소인배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 이번에 공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절차가 바로 본회의에서 이제 의결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순서가 이렇습니다. 우선 국회 본회의가 열려야 합니다.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려야 하죠. 그 본회의가 열리는데 이러이러한 숫자, 국회 제적의원에 얼마만한 사람들이 와야 회의를 열 수 있다. 개회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몇 명이 찬성을 해서 의결을 해야 이것이
의결된 것으로 본다 하는 숫자가 있죠. 그러면은 본회의를 여는 데 필요한 숫자보다는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데 요구하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 가중정족수를 요구하고 있다,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개정안은 그냥 이번에 한번 해보고 다음에 또 부족하면 더 해보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필수 불가결할 때, 아주 급박하고 기묘하고 했을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헌정사에서 자주 안 하는 것이 좋은 게 헌법 개정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해서는 안 되겠죠. 바로 그런 까닭에 가중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우원식 의장이 또 뭐 이재명 대통령도 원했다고 하니까 같이 넣어서 이걸 의결해서 헌법 개정 투표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의결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입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의결이라는 것만 해오면 되니까 오늘 한번 투표해보고 내일 또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 주에 또 해보고 그러라는 게 아니다 하고 이야기했죠. 헌법 개정은 난리 나는 겁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투표를 하는데 그때도 이렇게 절대 다수가 헌법이 정해놓은 그 숫자만큼 찬성을 해서 이번에 개헌해야 합니다. 우리 뜻은 이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의결한 안을 가지고 국민께 여쭙기로 합시다. 이럴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투표하던 날을 생각해 봅시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는 우리는 이번에 6월 3일에 개헌 투표하는 것에 반대다. 구체적인 내용은 논외로 합시다. 지금 하려고 한 것은 6월 3일에 투표를 하고자 한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반대다. 우리는 반대하기 때문에 본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겠다. 이랬죠. 개혁신당도 거의 같은 논조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6월 3일에 투표하는데 찬성한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개혁신당 이렇게 합쳐보면은 헌법이 요구하는 가중정족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국회의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회란 서로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지자들은 여야가 싸우면 서로 얼굴도 안 볼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정작 의원들은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같이 잔디밭에 앉아서 웃고 한다. 왜냐하면 국회라는 곳은 항상 합의로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 뜻은 불변이고 당신의 의견은 받아줄 생각이 없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수 독재, 다수 횡포가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국민에게 필요하고
우리나라에 필요하고, 그러면 당을 벗어나서 그 일이 되도록 서로 협조를 하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원칙을 지켜야 하고 본 뜻을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죠. 그리고 또 그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의결 정족수에 이미 미달되는데 우원식 의장은 본회의 개회를 강행했습니다. 어쩌자는 겁니까? 혹시라도 우리 말에 속아서 우리한테 설득돼서 변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지지자들에게 한번 쇼해 본 겁니까? 이런 국가 대사를 가지고. 따라서 이번에 아예 의결 정족수가 부족했던 것은 진짜 안 왔네 하는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알면서도 개회를 강행한 우원식 의장 등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원식 씨에게 당신 정말 잘못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것이 또 있습니다. 본회의를 개회했습니다. 보통 말할 때 그러죠.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만 의회의 역사가 긴 나라에서는 흔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본회의 참석을 위해서 국회 나간 겁니다. 우리나라는 의회가 아니고 국회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인해 둡니다. 그 의원들이 나왔는데 우원식 의장이 국민의힘에서 진짜 안 왔네? 이러면서 투표를 안 했다는 것이죠. 투표를 했어야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해서 부결이 돼야 하는 겁니다. 또 헌법의 가중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실패했다, 항복이다,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이 당당한 정치인인 것이죠. 그런데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미적거리면서 이거는 투표를 하면 그날로 끝나죠. 그런데 우원식 의장은 투표 불성립 선언을 합니다. 이거는 국회 의사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는 하죠. 그리고 바로 나온 뉴스가 내일 다시 투표합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발칙한 짓을 한 겁니다. 우원식 의장이 이번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이런 자를 헌법을, 이런 경우에는 헌법을 형해화한다고 하죠. 하다 국회의장조차 헌법을 형해화하는 앞잡이가 되고 있는가? 아니 본인이 앞장서고 있는가? 이제 국민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 불성립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을 때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한 가지였고, 그 다음에는 본회의를 이미 연 바에는 투표를 해서 정족수 미달로 이번에 실패했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게 또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헌법에 따른 절차를 다 마다하고 다음 날을 기약하는 이런 용렬한 짓을 했죠. 근데 결국은 다음 날 눈물을 훔치며 재투표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재투표까지 했으면 이거야말로 국회의장 내란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그래, 투표 불성립이라는 우리 언론사들이 뭐 대단히 현학적인 말이나 하는 것처럼 하는 그 용어는 이렇게 잘못되고 헌법 절차를 비틀어버린 그런 못된 짓의 이름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